안녕하세요. 오늘의 짧은 글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합시다. 오늘은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에 대해 짧게 전달해 드릴게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로서 단군 왕검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여 역사를 개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10월 3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면서 5대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개항한다. 과거에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지만 현재는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종교에서는 여전히 음력 10월 3일에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선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또한 고조선의 실제 건국일은 알 수 없다. 1909년 11월 21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당군성 절제일란 논설은 몇 가지 논점을 제시했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논지에 발문이 실렸다. 우리 민족의 시조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국의 문명민족임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근자의 모신하철로 주정가 이번 달 15일 음력 10월 3일에 성조개국절을 지냈으니 일반 대중도 이날을 기념제로 삼도록 하자. 혹자는 이 날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말이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탄생길에 제를 올리면 예법이 아닌 길이를 잡아 지내면 올바른 예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건국시조를 제사하는 날도 오복이 무르익는 좋은 시절인 음력 10월 초 3일로 정하면 이에 맞다. 우리는 당군을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민족임을 세상에 발표해야 한다. 10월 3일이 꼭 역사적 사실에 합치된 날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날짜가 좋은 때니 그날 당군을 기념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계 세력과 교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 경축하였다. 다만 그 명칭은 대종교의 명칭인 개천절 혹은 개천경절이란 단어를 피하고 대왕조성탄 및 건국기원절이라고 하였고 이날 임시정부 공무원이 주최하는 축하식이 열린 바 있다. 이러한 명칭을 붙인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근대 국가에 걸맞게 당군을 천신으로 이해하는 대종교 측 인식을 피하려 하지 않았나 짐작할 뿐이다. 임시정부 출범 당시에는 노인 가운데 다른 종교 신자들도 제법 있었던 데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도 당군을 인간이 아닌 천신으로 이해하는 차칫 당군의 실제 여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것이 공연히 논쟁을 자초할 위험도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가 어수선하여 아무런 국경일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9년에 비로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정을 앞두고 당시 문교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지만 심의 결과 환산할 수 없다고 나왔거니와 10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법률 53호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이름하여 국경일로 정했다. 그런데 음력 10월로 했으면 대부분 11월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때문에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에서 빠져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태음력이 비과학적인 역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말자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었다. 이 시절에는 설날 연휴도 양력 기준으로 세웠다. 8월 15일 보름달을 양력으로 환산하자니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마지못해 추석에만 음력 사용을 인정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민간의 음력 사용 관행을 없앨 수는 없어서 결국 정부도 포기하고 1970년대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을 따르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의 설날 연휴도 양력 기준에서 음력 기준으로 바꾸었다. 당시 대종교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했지만 나라에서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 이를 존중하여 음력 10월 3일과 양력 10월 3일 양일을 모두 기리기로 하였다. 한편 20세기 이후 전산의 발달로 달력 계산이 간편해지면서 기원전 2333년에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자는 주장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적용시키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태음력 자체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음력은 단 한 가지가 만세불변 쓰인 것이 아니고 청나라 시기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 천문학 지식을 더하여 만든 시연력을 기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문헌자료로 상고되는 중국의 옛 역법만 보더라도 시연력과는 또 기준이 다르고 옛 역법으로 올라갈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하물며 문헌자료도 없는 기원전 2333년에 그것도 중국이 아닌 고조선에서 사용했을 역법은 고증이 불가능하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일자 자체도 부정확한 마당에 음력 날짜도 17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시연력을 따라 계산해야 한다면 사실상 아무 가공의 일자를 하나 고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기원전 수천 년쯤 되면 산술적 역법과 천문학적 역법 사이의 오차가 너무 커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력 프로그램은 거의 의미가 없고 천문대에서 해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천문연구원도 음양력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선 건국 직전인 1391년까지로 상한을 정하였다. 계산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해와 달의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을 보정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현실에서 대충 구할 수 있는 전자달력은 이런 천문학 보정을 무시하고 하루를 더하거나 빼면서 세는 것으로 미래로 갈수록 혹은 과거로 갈수록 천문학적 오차가 커진다. 이러한 문제점에 덧붙여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인 의미가 없는 일자 때문에 공연히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느니 어차피 개천절이 반드시 음력 10월 3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당시 문교부의 심의에서는 숫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